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예남 전문가입니다. 자, 또 오늘 장마감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시장 또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또 내일 후속 전략,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고 또, 좀 염려도 했었던, 굵직한, 또 이벤트를 통해서, 또 변곡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숫자가 나왔죠. 숫자 잘 나왔고, 또 가이던스도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젠슨항 CEO가 또 기대감을 또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좀 수급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반등은 했는데 그 장 막판 코스피가 그 갭상승 출발한 자리까지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도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봉 하나로 전체적인 그 10월 말의 추세로 완벽하게 돌려놓는 데는 또 한계점도 같이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가 1.92%, 그리고 코스닥은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좀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AI 거품에 대한 이런 노이즈는 이제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이제 이런 이슈라든가 악재성 요소가 있을 때 이번에 한번 한 2주 동안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변동성을 더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가 더 강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 급락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장 막판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고, 특히 기관이 8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좀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인데 약간 지수 대비 조금 지루한 맛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지수 관리하는 날입니다. 특히 단기 변동성 크게 하락했던 그런 구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을 멈출 때는 항상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군 중심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탄력성 있는 그리고 또 섹터별 순환매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라인은 코스피 4100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900에서 910선 장악했을 때 다시 10월 말과 11월 초의 추세로 완전히 회복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서도 그 엔비디아 실적은 장 마감 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장중에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최근에 지금 지수 조정이 AI 거품 플러스 그 다음에 금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40% 이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90% 이상이었는데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도 셧다운 해제는 됐지만 장기화 여파로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고, CPI, PP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미 연준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한적인 영향. 자, 여기에 또 국내 증시 자체로는 바로 뭐냐면 환율이죠. 자,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1,470원까지 육박했어요. 이 부분들도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방향은 멈춰졌지만, 자, 이런 좀 수급 포지션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 10월 말부터 외국인의 여기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순매도가. 근데 오늘 1,3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으니까 오늘은 시원하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최근 한 20거래일 정도 차익 실현 플러스, 그리고 또 AI 거품 논란으로 인해서 또 원달러 환율 급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갔던 순매도가 멈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저가 매수세가 한 3거래일에서 이제 5거래일 정도 좀 지속성을 보여야 전체적으로 이번 단기 조정 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상승 종목이 750 종목이었지만 가는 거는 역시 또 두 종목이었는데, 요 SK 하이닉스 추세가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초의 고점, 그리고 한번 11월 11일 날 한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60만 원 위에서 형성을 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번 조정 구간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강한 윗꼬리 음봉까지 전환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55만 원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자 이렇게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한번 각도를 조절을 했고 이제 AI 전체적인 글로벌 AI의 큰 중장기 사이클은 이상이 없는데 한번 파동이 나오고 지금 중간 평가 단계다.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크게 한번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래의 폭을 줄이면서 이제 수렴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수급의 이동도 우리가 같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그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대형주에서 있죠.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으로의 이제 수급 확산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이제 중소형 쪽으로 확산이 나오면서 이제 바로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소형 AI 반도체도 9월 랠리 후에 다시 한번 탄력을 높이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아쉬운 맛이 있다면 오늘 바이오가 강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그 국내 증시가 자리를 형성했었던 10월 말부터 그리고 11월 초까지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이 중소형 쪽에 오히려 키 맞추기.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지금 코스피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1월 5일 날 AI 거품론으로 이탈했던 라인이 4,200선. 그리고 이제 하단을 3,900선을 잡았고 어제는 반대 매매라든가 투매까지 나오면서 강한 밑꼬리도 형성을 했습니다. 큰 박스권을 통해서 갭하락, 갭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변동폭은 더 큰 이런 큰 박스권을 형성 중입니다. 지금 중심값을 보시면 아까 제시드렸던 것처럼 4,100선에서 최소 4,050선이거든요. 이 라인들이 바로 뭐냐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갭하락 출발했을 때의 시작점이라든가 또 갭상승 출발했을 때의 저항 자리들을 다 이런 구간에서 다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징적인 그 추세를 알려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각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들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도 그 라인으로 들어오려다가 지금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 4,050에서 4,100선까지 확실하게 장악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 문제든 환율 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든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외국인이 위에서는 잡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주의 고점 부담 그리고 또 환율 또 가장 큰 이유인 금리로 인해서 위로는 붙지는 않고 있지만 역시 단기 과매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제처럼 이렇게 반발 매수세는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라인이냐면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락에 대해서 한번 벗겨냈고 여기에서 이제 수렴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번에 이런 저가 매수세로는 시장 참가자들이 동시에 다 같이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4,050에서 4,1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말씀드렸던 중심값 900선입니다. 자, 900선에서는 변동성을 계속 키웠죠. 그렇죠?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으로 최근 20거래일 동안 형성했었던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이제 900선. 역시 코스피와 똑같이 요 각도를 이탈했던 라인. 따라서 오늘도 자,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구간을 어제와 그제 같은 이런 투매라든가 반대 매매가 없었으면은 넘어섰겠는데 오늘은 지금 요 구간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오늘 코스피에 1.3조 원 가까이 들어왔지만 코스닥이 더 견고한 흐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 1,7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실질적인 내용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견고한 흐름이고 자, 주인공은 바뀐 게 없네요. 역시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반도체는 오늘 강보합 정도였는데 역시 코스닥 시총 상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중소형 쪽으로 수급이 더 활발하게 돌려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준비를 이제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 중요한 변곡점 코스피는 4,050에서
4100선. 네,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900에서요. 네, 900에서 910선. 네, 그리고 여기를 돌려 세울 때 일부 특정 시총 상위로 움직이면 의미가 없고 바로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군들 역시 중소형 AI 반도체, 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플러스 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의료기기, AI 바이오, 네, 그리고 로봇. 네, 정책 투자는 역시 네, 조선, 방산. 이 정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매매 컨셉, 네, 그리고 또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서 다음 후속 타점들, 그러니까 포트의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기준 정도를 네, 이렇게 네,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잘 나왔죠, 실적이. 자,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거품론에 대한 네, 또 노이즈가 발생했으면 이거는 그냥 또 네, 단순한 기간 조정이라든가요, 가격 조정을 위한 네, 바로 그냥 핑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네, 조정이 나오면은 비중 확대. 네, 이렇게 딱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년 말부터 23년 그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으로 네, AI 반도체에 대한 중장기 사이클상 슈퍼 사이클은 시작이 됐고 그 한 90년 초반 후부터 이 반도체 사이클이 2년이 넘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최소 4년에서 5년이다. 그동안 없었던 네, 글로벌 AI 붐, 네, 그리고 투자 확대, 네,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네, 우상향. 하지만 이제 그 단계에서 주가가 매일 양봉만 주고 가지는 않는 것처럼 최근 11월처럼 이렇게 중간 평가 단계,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 네,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네, AI 반도체들의 이런 중장기 사이클은 주가는 선반영인 거를 고려했을 때도 최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어쨌든 반도체 중심 기술주, 네, 금리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중심의 이제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실적은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그 예상을 매출 552억 달러였는데 네, 웃돌았죠. 570억 달러. 뭐 GPU 공급은 사실상 완전 매진 상태이고, 네, 그리고 역시 매출과 네, 이익 모두 네, 시장 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 네,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고 네, 실적 랠리 아까 그 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네, 연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 젠슨항 CEO도 자신감 있는 표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블랙일 판매가 엄청나다.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GPU가 이미 네, 매진된 상태이다. 네, 그리고 컴퓨팅 수요는 훈련과 추론 전반에 걸쳐서 계속 과속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산술적인 걸 뛰어넘어서 네, 기하급수적으로 네,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AI의 선순환이다. 플러스 그 IT 거품 버블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AI 거품론은 걱정하지 말자. 네, 아직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네, 버블 때와 IT 버블 때와는 네,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때는 좀 실체가 없었다면 지금은 네,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네,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여전히 네, 저평가 상태이다. 그 챗GPT가 시장에 노출된 후에 작년 7월부터 네, 주요 빅테크들 네, 본격적인 투자 네,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그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 금리가 다시 한번 동결된다면 이런 그 기술주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죠.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네, 동결되면 부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인 거고 AI 네, 거품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네, 시장의 변곡점을 형성한 네, 그 이유 네, 설명을 드렸고, 자, 중요한 타점 네,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역시 네, 금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67%, 네, 그리고 금리 25bp 인하 확률이 32.8%. 자, 한 달 전과는 정반대죠. 한 달 전에는 그 25bp 네, 인하 확률이 95%였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46%.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꾸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죠. 저 자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네, 그 체크해야 될 이제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이렇게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까지 나왔으면은 오늘 더 급등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약간 실업률이 한 4.3에서 4.4%까지 오르고 뭐 주간 뭐 실업자 수도 조금 더 오르고 이렇게 아무튼 고용 둔화 시그널이 나왔으면은 이제 연준의 압박이 더 심해졌을 텐데 판단할 숫자를 지금 한 달 동안 못 보고 있습니다. 9월 CPI 이후에는 우리가 본 숫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2월 25bp에 조금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미 경기 둔화되는 국면에서 금리 동결은 상당히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될 거고 여전히 이제 내년 말 기준 했을 때는 기준금리 예상치는 3.25%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설사 12월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지금 또 선 반영이니까 1월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에서 AI 거품론은 해결했고 그리고 여기 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하면서 이제 통과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주도주 중에서 순서대로 나왔는데 오늘은 특정 섹터가 막 크게 가는 날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멈추는 날, 그러니까 즉 각 섹터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반도체 등 이런 대표 종목으로 멈춘 날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하나 나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10월 말 11월까지 움직였었던 각 섹터의 주도주들, 반도체, 로봇, 바이오, 조선방산, 원전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포트에 일정 부분씩 담아놔야 되는 각 주도 섹터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영향으로 요 각도에서요. 지금 이 각도까지 한번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 20거래일 정도 조정에 대한 이제 반등 시세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대원전선처럼 이렇게 봉 하나로 올려놓는 것 아니면은 봉 두세 개로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올려놓는 것. 이 차이는 그 종목 성격의 차이이고 이렇게 조정 구간 때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sek터의 시장 장악력을 훼손하지 않는 주도 섹터가 바로 이런 반등 시세를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또 가장 견고하게 이 반등폭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11월 말, 그리고 뭐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리를 확인해야 되니까 연말까지의 그 랠리를 준비하는 작업은 바로 이 각도 꺾인 주도주들에 대한 반등 시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전선 이제 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11월 5일 그 지수 급락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추세를 형성했었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3,800원 라인 3,800원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신고가 추세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보시면 지수 변동성이 요 노란 박스인데 자, 그 구간대 보세요. 거래량이 동반된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면서 말 그대로 지수 부침 영향으로 각도가 조절됐고 또 결정적으로 그 기간대 외국인은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그 9월 파동, 10월 파동을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최소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라인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 확인으로 지수가 진정이 되니까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한 7거래일 정도의 음봉 그리고 조정 구간을 봉 하나로 다시 돌려놓는 위치입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이 주도주들 하나씩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은 다시 한번 오늘 전고점 수준까지 반등을 했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있죠. 여기 3,900원 라인부터 이제 3,750원 타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통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다음 반등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은 여기 주봉 보시면 미리 작업을 해놨었던 이렇게 2주 전에 작업을 해놨었던 이 자리, 그러니까 4,000원까지 한번 시세를 주고 이제 수렴 통해서요. 4,000원부터 3,700원까지 이제 수렴을 통해서 여기 올해 연초에 상승 1파, 그리고 이제 조정 2파의 끝자락부터 해서 다음 큰 3파동을 준비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원전선이 봉 하나로 올리고 반대로 조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일진전기라든가 가온전선 이런 애들은 1에서 5, 6% 올랐죠. 이건 종목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고, 네, 전체적인 추세,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모두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대원전선은 설명드렸지만 중소형 AI 반도체, 네, 그리고 특히 로봇, 네, 이런 두 섹터에서는 모두 네, 이런 작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집중해야 되는 타점은 바로 네, 이렇게 최근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 1차 종고점까지의 반등 시세,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준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로봇 섹터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이제 바이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인투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네, 신고가 추세에서 네, 반복 매매를 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자, 1차 배수가 요 라인 네, 47,000원 중심가. 자, 그리고 이번 조정 구간 때 여기 55,000원에서 54,000원 타점에서 네, 다시 한번 비중 확대, 그러니까 즉 제공약인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다른 sek터는 여기가 이제 AI 거품 눈발 밀린 부분, 다른 섹터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또 이번에는 금리라든가 추가도 위주로 이렇게 한번 두 번 꺾였는데, 바이오는 이렇게 11월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라서 네, 각도를 덜 꺾었다. 인투셀도 네, 각도를 한 번 꺾인 정도에서 네, 지금 돌려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대원전선과 폭은 다르지만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인투셀도 오늘 이렇게 네, 전고점까지 네, 시세를 줬지만 네, 오히려 지금 네, 62,500원부터 네, 65,000원을 돌파하면 네, 추가 신고가 추세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라인이죠. 네, 57,500원 중심값. 네, 이런 구간에서 또 단기 네,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 네, 비중 확대도 충분히 네,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크게 이런 식으로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이 말씀드렸던 이제 AI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네, 의료기기 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우리가 다 네, 모두 반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피, 아스테라시스, 뭐 뉴로핏, 네, 로킷 헬스케어, 프로티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번 그래피를 통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치과 치료 관련 네, 의료기기 네, 업체인데, 지금은 네, 지수형 약간 외부 변수, 거시적 측면 때문에 네, 한번 네, 각도가 훼손된 거라 각 섹터는 다르지만 주도주들의 추세 흐름은 네, 모두 동일. 자, 9월부터 네, 10월 그리고 또 특히 11월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신고가 추세. 자, 하지만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형성했었던 박스권을 네, 한 번 더 확인. 그러니까 오늘 대원전선이 지금 그래피에 딱 요 정도입니다. 자, 인투셀도 네, 그래피에 지금 딱 요 날 11월 18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 변동성으로 이탈했던 부분에서 네, 전고점까지의 반등 시세. 네, 그리고 다시 네, 단기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하루, 네, 그리고 이틀, 네,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이제 지지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여기 작업을 이제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피와 뉴로핏 그리고 뭐 프로티나도 마찬가지고 이뮤논시아도 마찬가지고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코스피 선물지수가 급하게 내려오고 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오늘 갭상승 출발한 자리부터 네, 코스피가 반납하면서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종가 관리는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피 주봉입니다. 네, 그래피 주봉. 네, 언제든지 네, 요 박스권을 넘어서고 특히 상장 이벤트를 주고 네, 이렇게 횡보를 통해서 기간 조정을 받은 네, 신규 새내기 종목들이 요 큰 박스권을 넘어서면은 네, 최소 네, 이 박스권의 시세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피 내일부터 네, 14,000원 돌파도 우리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네, 타점 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오늘 시장은 한 번 멈췄지만 하루 확인 갖고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 네, 그리고 특히 원달러 환율 부담이 여전히 좀 높은 수준으로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후속 네, 추가적으로 네, 외국인 저가 매수세도 네, 계속 네,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자분들. 네, 극심한 변동성이었고 또 올해 최대치. 자, 그리고 또 11월 초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투 증가라든가 가장 많이 들어온 타점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딱 그때 사셨으면 지금 한 15%에서 네, 12% 정도 네, 하락인 거잖아요. 자, 이런 네, 극심한 변동성이었고 어제는 반대 매매도 극심했고 또 투매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변동성까지 우리가 또 네, 준비를 하면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후 푹 쉬시고 미증시 정리 드리면서 네, 매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